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제주 4.3 사건의 한 그 유공자를 뭐 취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뭐, 제주 항쟁, 뭐 이러면서, 뭐 마치 제주 4.3 사건이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뭐 그렇게 보도가 돼요. 사실은요, 이 제주 4.3 사건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반란입니다. 반란이에요. 근데 이 반란이지만 그 중에서 국가 공권력이 투입되는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이 조금 억울한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있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반란이라는 겁니다.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제주 4.3 사건이 반란이냐? 자, 그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단순히 그냥 제주도에서 뭐 억울한 사람들이 죽었다, 뭐 미군이 그 국군과 합세를 해가지고 양민을 학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시작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서 뭐라고 그러죠?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고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죠. 그 발언이 하면서 이제 재헌국회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정읍 발언 이후 이 정읍의 어떤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거를 외쳐대면서 남로당 지하 조직이 관여가 되고, 여기서 처음으로 폭동이 발생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그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발생된 사건은 공산 세력이 지휘를 한 무장 봉기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사실인 겁니다. 목적은 5월 10일 총선을 저지하고 남한 단독 건국을 좌절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5월 10일 날 총선을 저지하고 남한의 국가 건립을 반대하는, 그러면은 반국가 반정부, 여기에 뭐예요? 공산 세력이 덧붙여 지원을 공산 세력이 움직이는, 말하자면 공산주의 반정부 운동이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것이 처음에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국가 수립 과정에 대한 무력 도전이었으며, 출발점만 생각해보면 민중항거가 아니라 이념을 가진 공산 폭동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박헌영과 북한의 어떤 그 김일성이 후원을 하면서 폭동이 터지는 거예요.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 남로당은 뭐예요? 인민민주주의 일당 계급 독재를 전제로 한 체제 이념으로 자유선거와 권력분리, 법치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게 되면 이쪽 남로당 계열이 일단 그 추구하는 공산주의 이념,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건국을 반대하면서 충돌한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건국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적 체제,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반국가 단체고 공산주의 운동이죠. 반공을 해야 되는 공산주의 운동.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그 국가가 건립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 민중봉기, 민주화 항쟁이다라고 하는 조직들은 뭐예요? 뭐를 민주주의로 보는 거예요? 민족해방전선, 공산주의를 민족주의를 공산당을 뭐예요?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해방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왜곡을 시키면서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하에서 헌법을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민족민주주의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됩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공산주의 운동이고 반국가 운동이고 이거는 헌법을 체제를 부인하는 이런 운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무장 봉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가는 시사한 바가 큰 거예요. 무장 봉기를 했다? 이거는 뭐예요? 무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럼 그 무기가 어디서 났겠어요? 고도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 공산 게릴라들이 와서 뭐예요? 무기고를 습격하고 탈취하고 또는 무기를 들고 와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작부터 뭐예요? 무장 봉기고 무장 폭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주적 헌법 질서에 맞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요. 공산 게릴라들이 군인의 복장을 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도 많고 그 사료들이 있는데 이것이 군인인지 아니면 북한 게릴라들인지 이게 확인이 어려워요, 사실은. 왜? 게릴라들이 뭐야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군인들의 복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피해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군인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쏴대니까 군인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가 죽는 경우 많아요. 공산 게릴라들이. 그리고 물론 과정 중에 뭐 우리 군경이 오인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희생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공산 게릴라들의 습성이 뭐냐면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요.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민간인인지 게릴라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국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이건 군인이 민간으로 위장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인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진짜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그 군인으로 위장한 게릴라들이 죽인 경우가 많고, 또 군인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도 뭘 오인을 하는 거냐면 게릴라들 민간인 구분이 안 가리고 오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게릴라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비열한 것이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베트콩들도 그렇고 자꾸 뭐예요?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요. 그 색깔이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물론 그 오인 실책을 한 것도 있지만 이런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봤을 때 이 제주 4.3 사건은 뭐냐면은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가 있죠.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도 있고, 이 통일된 정부로 가지 못하고 남한만의 단독 수립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수립으로 건국을 하려고 했던 이승만 정부, 이승만의 어떤 그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실은 그 정업 발언이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뭐 군사 조직, 임시 군사 조직을 만들어 놓고 뭐 청년단 무슨 청년단 이러면서 군사 조직 사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미 북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지시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뭐냐? 언제 드러나냐? 소련 해체 후 소련의 기밀 문서들이 해제되면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이 분명하게 있고, 분단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려운 상태에서 남한마저도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혼란스럽게 놔두면 결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업 발언이 나오고 대한민국 건국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뭐야? 제주도에서 남로당 계열이 공산주의 계열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 이건 역사적인 사료예요. 근데 왜 제주 4.3 사건이 뭐 민주항쟁이라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거는 공산폭동이라고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공권력의 잘못된 투입으로 인한 희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제주 공산주의 무장 폭동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